얘는 2주 정도 숙성한 다음에 얼린 거예요. 생선을 냉동시켜서 해동을 하면 저희는 해동을 해도 갈변 현상이 없어요. 품질의 저하가 없습니다. 원물 상태라고 사실 보셔도 됩니다. 연어인데 2주 좀 넘게 숙성을 한 거예요. 기름이 응축됐는데 갈변은 없죠. 저희만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69g? 이걸 다 넣어줘요? 네, 1인분에. 이야, 기름기 흑점줄 전갱이랑 제빵어만 리필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싼 생선만 요청해도 그 부위만 떨어들고 있어요. 이거 더 판다고 해서 제가 뭐 떼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육동가리 돔이라는 생선입니다. 포장해 놓으신 거예요? 네, 포장만 해놨죠. 얼려놔야 되니까. 꽝꽝 얼었는데요? 사실 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얘가 긴 꼬리 뱅에돔 같긴 한데 아마 맞을 거예요. 긴 꼬리 뱅에돔. 그리고 이게 이제 고등어인데 2.2kg짜리 자연산 고등어인데요. 이따 보시면 상태가 되게 좋을 거예요. 일반 고등어랑 다르게 뭔가 좀 다를 겁니다. 이렇게 푹 담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생선이 아까 전에 제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였는데 아마 이거는 1년 됐어요. 작년 여름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지를 모르는 건데 아마 긴 꼬리뱅에 돔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네요, 긴 꼬뱅. 배에서 잡자마자 혹은 낚시를 잡자마자 이렇게 바로 방열을 완벽하게 해서 오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없고, 또 저희는 다 채낚기 하나씩 잡자마자 손질된 거라서 극상의 선도를 자랑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좀 오랜 세월 고생한 느낌이 보이죠. 한 1년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살아있죠. 누가 봐도 냉동처럼 생기진 않았습니다. 사장님, 근데 생선을 냉동시켜서 해동을 하면 해동하는 과정에서 네. 물 나오고 색깔 변하고 이래서 저희는 해동을 해도 갈변 현상이 없어요. 품질의 저하가 없습니다. 잘라볼게요. 냉동한 지 1년 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1년 숙성한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숙성을 한 다음에 네. 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얘는 2주 정도 숙성한 다음에 얼린 거예요. 보시면 얘가 아직 다 해동이 안 됐어. 여기가 녹은데 여기가 아직 해동 안 된대. 그래서 여기 가운데 약간 하얗죠. 이쪽은 다시 돌아왔죠. 투명하게. 상태가 안 좋으면 투명하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저게 하얗게 변하거든요. 얘도 이따 색깔이 돌아올 겁니다. 이따가 이제 해동된 다음에 한번 볼게요, 같이. 보시면 얼어도 이렇게 수분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일정량의 수분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 사기꾼이죠, 제가 그때는. 자, 다음은 제가 육동가리를 좀 잘라 볼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는 일단 취급을 하지 않거든요. 사이즈가 큰 육동가리입니다. 얼마 전에 갖고 온 건 제가 국내 최대요 2.74짜리도 하나 갖고 왔었는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이 정도면 1kg 넘지 않을까? 생긴 게 좀 이래 갖고 굉장히 비늘치기가 좀 곤란한 애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생선들은 네. 어떤 메뉴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온라인으로 팝니다. 혹은 예약받아서 뭐 육동가리돔을 먹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이제 준비를 따로 하는 거죠. 얼마나 냉동이 돼 있던 애인가요? 얘도 한 2달? 손질을 좀 해놨고요. 이게 사실 생선이 얘는 살이 없어요, 별로. 여기 아직 살짝 덜 녹은 애들입니다. 아까 전에 육동가리랑 긴 꼬리뱅에돔이 이제 어느 정도 해동이 됐을 것 같아요. 냉장고에서 천천히 해동을 했거든요. 요게 육동가리돔인데 근데 완벽하게 해동이 된 건 아닌데 색이 다 돌아왔죠. 아직 약간 여기는 안 녹았어요. 그러네. 이 꼬리 쪽은 좀 녹았고. 얘도 한번 따보면 어차피 또 저희 꼬리는 버리니까 색상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색이 다 돌아왔죠. 아까는 이렇게 가운데는 흰색이었고 아래는 이제 원래 생선 색이었는데, 원래 이제 냉동했다 하면 이렇게 투명한 색인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뷔페에서 냉동 횟감들 보시면 다 하얗잖아요. 잘라서 한번 보면 식감, 질감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색깔도 잘 유지가 돼 있죠. 얘가 육동가리돔, 뱅에돔인데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게 퍼석하다 쫄깃하다가 사실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대충. 쫄깃쫄깃하네요. 이제 고등어가 어느 정도 해동이 돼서 보여드리려고요. 원래 고등어가 네.
좀 이렇게 색깔 잘 변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비린맛 때문에 네. 관리가 힘든 생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나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렸다가 해동을 하면 살이 하얗게 변하고 중간에 혈압육 붉은 부분은 까맣게 변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통되고 있는 상품들을 사실 보면 다 색이 변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원래 색깔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자연산이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붉은색을 처음부터 띄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선상 방열, 배 위에서 방열이 된 애기 때문에 생고등어 회로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지금 심해사바가 아니거든요. 색도 색이지만 두께가, 일단 고등어 자체가 일단 너무 좀 좋은 고등어 같고. 그죠? 흔히 이 동네에서 사용하는 그 비속어 같은 게 있어요. 은어? 긴빠이라고 이제 일본 말로 물건을 원래 먼저 이제 몰래 빼온다는 얘기인데, 네, 긴빠이 한다 해서 좋은 물건만 먼저 뒤로 뺀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뒤로 먼저 빼는 네,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도 되게 좋잖아요. 요 가운데는 혈압육이다 보니까 좀 색깔이 진하죠. 더. 특이하게 원래 해동을 하면은 네. 물기가 막 막 사실 잘잘잘 막 흘러야 되는데. 냉장 숙성 중에도 물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물은 나오는데 저희는 물이 거의 안 나와요. 지금도 얘를 뱃살을 감싼 지 좀 됐지만 이 정도면은 냉장 고등어에서 나오는 것보다 사실 물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자른 부분이 이쪽에서 나오는 거지, 네, 딴 데는 지금 물이 안 나옵니다. 고등어 색상 그대로 잘 해동이 됐죠. 원래 이게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등어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보시면 고등어 색깔이, 이건 누가 봐도 냉동한 색깔이 아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생고등어 색입니다. 그러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냉동회를 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좋은 횟감 많은데 굳이 왜 냉동회를 먹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엔 지금 슈퍼 프로즌 피쉬라고 해갖고 이제 고급 기술을 사용해서 냉장 횟감의 식감을 최대한 살린 생선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미국 막 오마카세나 이런 데다가 막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쟤네들이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해상 강국인데 저런 게 없을까? 나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만들게 됐고, 단골 손님들, 진짜 단골 손님들한테 먼저 테스트를 하면서 이거 어때요? 일반 냉동고에서 얼렸다가 녹인 거예요. 제가 마이너스 15도짜리 진짜 안 좋은 냉동고에서부터 테스트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블라인드를 제가 통과하고 이게 결과물입니다. 굉장히 찰집니다. 그러네요. 원래 이게 좀 잘못된 생선이면은 푸석푸석해지고 이렇게 부셔져야 되는데. 살아있죠? 감사하게 작년에 제가 중기청 경기청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표창. 네, 이 빙결해 갖고 표창을 받았고 좋은 리뷰를 받고 있다. 이거 연어인데 2주 좀 넘게 숙성을 한 거예요. 옆면 색깔이. 네, 이게 일단은 지금 너무 오래돼 갖고 약간 겉에가 굳어 있는데, 잘라서 보면 이건 또 건식 숙성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건식 숙성은 전체적으로 좀 건조된 느낌의 그런 형태를 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 숙성을 해서 혈압육까지 완전히 이렇게 보여줘도 색깔이 보시면 갓 작업한 그 연어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안쪽은 완전히 그 습식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식에서 오는 특유의 그런 식감이 있는 게 아니라, 식감은 똑같은데 향은 굉장히 진하면서도 혈압육에 이제 갈변이 없죠. 원래 이렇게 좀 2주 이상 지나면 여기가 약간 새까맣게 변해야 되거든요. 딱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수산물 하시는 분들은 2주는 됐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보시면 기름이 응축됐는데 갈변은 없죠. 저희만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완전히 여기는 바깥쪽은 기름으로 떡져 있잖아요. 완전히 굳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작업을 잘못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는 버려야 돼요. 냄새는 많이 나진 않는데 이거는 좀 쓰기가 어려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같은 날 작업된 건데 사실 얘는 제가 좀 관리를 잘못했어요. 똑같은 전처리를 했지만 얘는 좀 제가 그래도 관리를 했고,
얘는 이제 아까 전에 계속 쓴 애예요. 지금 오늘 촬영하는 동안 쭉 쓴 애인데 얘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남겨놨어요. 얘가 오히려 색상은 좀 좋아 보이는, 근데 좀 밝아 보여요. 네. 썰어볼게요. 사실 이 안쪽은 괜찮아요, 얘도. 그러네요. 막 방금 기름기가 막. 이 안쪽은 지금 완전 말짱한데 요 표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다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아, 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냥 갈라져 버리네요. 네, 얘는 못 쓰는 거고. 잠깐 손 한번 닦고요. 이걸 한번 까볼게요. 까면 표면이 지금 까끌까끌해요. 아까랑 다르게. 그러니까 이쪽은 괜찮아요, 얘도. 근데 얘는 이제 먹으려면 여기를 다 뜯어내야 되는 거죠. 여유 있게. 왜냐면 여기까지만 돼도 이미 이 정도 1cm 정도까지는 맛이 들어요. 이 안 좋은 맛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만큼을 다 잘라야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관리 잘못하면 전처리를 해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실제 정말 2주일 된 게 맞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말로만 2주일 됐다 그러고 실제로는 한 3일 된 거 아니야? 4일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저는 먹기 싫은데. 한 점 주세요. 한 점만 드려볼게요. 아까 점심에 드신 거랑 맛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는데 드셔보시죠. 다르죠, 맛이? 맛이 없다. 그죠? 훨씬 맛있는 부위인데 뱃살이라서. 아까랑 차이가 심하게. 그죠? 그러니까 얘는 보여드리려고 놓은 거라서 얘는 버려야 돼요. 기름기가 저 장난 아니에요. 열을 된 제빵입니다. 열을 되네요, 얘는. 하지만 갈변은 없죠. 사장님은 껍질을 끝까지 네. 남겨놓고 딱 메뉴 나가기 전에 제거를 하시네요. 껍질을 까서 관리를 하려면 이쪽 반대쪽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껍질이 남아있으면 한쪽은 좀 안 해도 되니까 조금 덜 힘들다. 요거 흑점들 전갱이 심하지 보시면 딱 보면 티가 좀 나죠. 이렇게 까뭇까뭇해진 데도 있잖아요. 단면 좀 보여드리려고 까볼게요. 이야, 기름기. 근데 이게 또 약간 살이 갈색으로 변해도 여기도 또 여기 나름대로의 맛이 있어요. 아, 그래요? 국민생선 광어입니다. 광어. 마른 데는 버려야 돼요. 좋아도 아까워도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뭉텅뭉텅 끝자락을 아예 그냥 다 버려버리시네요. 어쩔 수 없어요. 숙성의 숙명이랄까? 네. 오래됐지만 숭어는 고급 생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만 나갑니다. 맛배기로. 익은 듯 안 익은 듯 굴절임. 저희 집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익은 건데 왜 안 익었지? 막 이런 느낌? 시오우니입니다. 시오우니. 소금에 절인 우니. 이거는 값은 비싼데 우리나라에서 좀 호불호가 있어서 요거까지만 쓰고 그냥 일반 우니로 이제 다시 바뀔 겁니다. 연어 알까지 나가고 아르헨티나 홍새우 자연산인데 이제 횟감이 아닌 애들도 있어요. 얘는 횟감으로 유통되는 애입니다. 배에서 바로 얼려갖고 얘네들은 이제 소화할 시간이 없어갖고 좀 내장 이런 게 많아요. 이거 저희가 만든 소스거든요. 새우등 나왔습니다. 네, 프라임동 나왔습니다. 본바용인데요. (269g) 원래 250g인데 잘못 썰었어요. 좀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드립니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래야 또 손님들도 재미가 있고. 이걸 다 넣어줘요? 아, 네, 1인분에 그래도 엄청 많은데요? 얼마에 파시는 거예요? 19,000원인데 수혜 중입니다. 가격 올리려고. 얘는 올릴 거예요. 대신에 좀 더 좋은 부위로 바꾸고 가격 올릴 겁니다. 이거를 막 다지진 않아요. 막 달진 않아요. 달면 너무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달걀을 백달걀을 써요. 왜냐면 흰 달걀이 색이 예쁩니다. 파를 올려주고 김을 올려주면 완성이 되고요. 김은 한 번까지는 리필이 됩니다.
혹시나 몰라서 배달은 좀 더 드리고 있어요. 저울마다 오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분명히 250g 넘게 0점 맞춰서 갔는데 집에서 240g이 나오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이 메뉴는 뭐예요? 이건 무한 리필 오코노미입니다. 그래서 아직 메뉴를 세팅 중이라서 지금 회만 제공을 하고 있지만 메뉴 세팅이 완료가 되면 게장, 새우장, 저희 집의 인기 메뉴인 미니 치킨입니다. 나왔습니다. 저것도 무한 리필이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을 시키려고요. 하지만 드실수록 손해라는 건 잊지 마세요. 지금 리필이 흑점줄 전갱이랑 제빵어만 리필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리필을 해드릴 겁니다. 가격이 좀 나가는 생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쵸. 좀 많이 비싸죠. 이렇게 좀 비싼 생선만 요청해도 그 부위만 계속 썰어주시는 거예요? 그 부위만 일단 썰어드리고 있어요. 사실 뭐 이거 더 판다고 해서 제가 뭐 떼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얘는 그럼 지금 얘는 제빵어입니다. 제빵어. 네. 제빵어 흑점줄 전갱이만 한 10번 계속 달라 그러면 어떡해요?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맛있어도 많이 먹을 수 있는 생선은 아니에요. 이게 참치랑 비슷해 갖고 기름기가 많고 너무 기름지고 막 끈적끈적한 그 등푸른 생선 특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실 수 없는 건데, 제가 이거를 그냥 숙성하지 않고 했으면 설공설공하고 맛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안 드실 텐데, 아니 내가 너무 맛있게 숙성을 해서 손님이 계속 드신다면 제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무한 리필을 하고 있잖아요. 회만 드시다 보면 물리잖아요. 물릴 때쯤 스테이크로 한번 기분 전환하시고 다시 숙성에 도전하실 수 있도록 호주산 와규 중에서 마블링 좀 좋은 애들, 가격이 싸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손님들이 드시기에 우리 스위센의 품격은 충분히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다. 저희가 라면을 만드는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국물을 짜게 하는 게 아니라 면을 차라리 짭짤하게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물을 짜게 해서 면에 스며들게 할 경우에 국물이 너무 짜야지만 이 면이 스며들게 되고, 그럼 나중에 국물이 너무 짜지거든요. 근데 이제 면을 짭짤하게 한 상태에서 국물을 넣으면 면은 짭짤한데 국물은 그렇게 짭짤하지 않아서 충분히 국물까지 먹어도 이게 먹을 때 너무 짠 느낌 없이 좀 기분 좋게 드실 수가 있어서 저희는 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 나무는 히노키입니다. 히노키. 이렇게 해서 일부러 태워요. 그럼 이게 어쨌든 고급 나무기 때문에 몸에 나쁜 것도 아니고 편백향이 같이 올라와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빙결회를 개발하게 된 게 수출을 한번 미국에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미국은 FDA 권고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지역이 계속, 특히 뉴욕주를 비롯해서 많은 주들이 점점 48시간에서 72시간 이상 냉동회만 사용할 수 있게 법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수출할 수 있겠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접 서부 캘리포니아 쪽으로 넘어가서 법인을 세우고 유통 경로와 또 저희 기술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 되게 택도 없는 큰 꿈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FDA 승인난 공장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한번 뛰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탁 하고 서요. 네모났네요. 그럼요. 도화돔. 되게 맛있는 생선이에요. 예쁘잖아요. 날치입니다. 날치. 엄청 크죠? 왜 이렇게 깨끗해요? 아니? 얘네들은 냉동 회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다시 시작하려고. 이거 알코올입니다. 그때 도마 청소를 어떻게 하냐 보여달라. 진한 닭육수에 정갈하게 파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갈아서 먹는 카이센동이라서 여기다 연어알을 뿌려주고요. 냉동 초밥을 이제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좀 했어요. 5월 7일 날 잡힌 부실이에요. 자연산 마라도 쪽에서 잡힌 부실인데 27kg짜리. 27kg? 네네네. 원물이? 네. 반은 쓰고
반은 좀 숙성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와, 이 자르는 느낌이 무슨 참치 해체하는 느낌. 그죠, 그죠. 보면 이거 본메러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죠? 이 그 뭐지? 골수? 예, 골수 같은 거. 크니까 잘 보이죠. 그럼 지금 이걸 숙성을 해놓으신 건가요? 그렇죠. 통으로. 근데 사실 통숙성은 난이도가 어려운 편은 아니라서 그냥 온도만 맞춰갖고 잘 보관하면 무리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통숙성을 하면 좋은 점이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아도 색 변화 같은 게 없이 이제 보관이 잘 된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스시키무라에 비하면 저희 거는 화려해요. 일본의 미슐랭 2스타 숙성 막 2달씩 해갖고 생선 전체가 막 갈색으로 변했고 막 그래요. 제가 그거 너무 해보고 싶어갖고 저도 장기 숙성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일반인들, 그러니까 숙성에 대한 아예 지식이 없는 분들도 통숙성을 하면은 좋은 퀄리티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꼬리 쪽 살이란 말이에요. 얇은 쪽이지만 두껍죠. 와. 근데 이게 뱃살도 아닌데 기름이. 네네네. 반을 잘라서 지방이 아주 많죠. 와. 대박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뱃살 쪽은 아니니까 뱃살 쪽은 기름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부시리가 크면은 맛이 괜찮아요. 작으면은 그래도 방어의 뭐 하위 호환이다 이래서 맛이 없다라고 하지만 큰 사이즈는 좀 맛이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살도 좀 단단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잘라서 손님들한테 나가요. 또 이게 두께를 얇게 하긴 또 애매하거든요. 차라리 두툼하게 해서 크기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호불호가 아무래도 있죠. 그럼 이 큰 생선은 네. 어느 메뉴에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얘는 뭐 다 들어가요. 카이센동에도 들어가고 부시리를 좀 쓸만하다 하면 들어가는 거고 무한 오마카세 메뉴에도 이제 많이 들어가죠. 고등어가 오랜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큰 편은 아니에요. 한 1kg 정도 나가는 거라서 선상에서 바로 목을 따고 방열을 해갖고 저희한테 오는 거죠. 자르면 안에가 방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원래는 머리 자르면 피가 막 이렇게. 그래서 피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깔끔하죠. 왜 이렇게 깨끗해요? 아니? 와. 네, 이게 방열을 한 고등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요 이리 종족 번식을 위해 필요한 그것입니다. 그냥 내장만 꺼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손질이 안 돼도 뭐 와, 깔끔하죠. 지금 그냥 내장만 뚝 떼고 오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말들 있잖아요. 여름 고등어는 피하는 게 좀 좋다. 네네네. 지금 보니까 되게 괜찮은 고등어가 있는데 네. 그런 말이 왜 좀 나올까요? 아, 좋은 고등어가 잘 없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의 2월달 이후로 이 정도의 고등어를 받은 게 지금 요 8마리가 다예요. 저번에 제가 촬영했을 때 보여드린 게 이 여름 고등어 한 7월쯤 잡힌 거. 잘 없는 거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름에는 이렇게 좋은 애들은 좀 선별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요 박스 안에 쌓인 요거는 어디에 쓰시려고? 걔는 얼려서 온라인으로 판매할 겁니다. 생고등어 회로 따로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오늘 주문을 겸사겸사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주나 이런 데서 드시는 활고등어 있잖아요. 활고등어 회에 쓰이는 평균 사이즈의 고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얗죠? 지방이 많아서.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자연산하고는. 퀄리티가 일정한 거를 제가 항상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양식이. 양식이다 보니까. 요건 이제 오사카식 틀초밥 용 틀입니다. 이 사이즈가 딱 맞아요. 제가 일부러 요거를 산 거거든요. 딱 맞네요. 그렇습니다. 딱 사이즈죠. 이 틀로 만드는 초밥이 일본에서는 되게 역사가 있는 초밥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전통 초밥이죠. 전문가들은 여기서 팍 하면 이게 휙 돌면서 탁 하고 서요. 그 오사카의 명인들은.
네모났네요. 그럼요. 와. 베이비 사바짓입니다. 제가 아껴뒀던 생선을 꺼냈습니다. 어차피 먹을 일이 없어서 도화돔. 도화돔이요? 네, 이렇게 써 있으니까 혹시 이제 생선하고 맞닿은 게 아니냐 걱정하실 것 같아서 생선을 진공 포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다시 진공을 한 겁니다. 다 녹은 건가요? 네, 해동은 다 됐죠. 이게 되게 비늘이 억세요. 그럼 도화돔. 판매할 건 아니니까 오늘 촬영할 때는 보여드리는 거니까. 판매용은 아니에요? 네. 1년 만에, 1년 좀 넘었습니다. 1년 좀 넘어서 만에 다시 선을 보이는. 이거 뽀얗네요. 기름 많죠. 회가 단데요? 원래 도화돔이 달아요. 아, 되게 맛있는 생선이에요. 예쁘잖아요. 예쁘고. 이건 뭐예요? 날치입니다, 날치. 날치. 오, 엄청 크죠? 야, 진짜 찰랑하고 예쁜데요? 네. 아직 반밖에 안 녹았는데 네. 이 해동이 안 된 부위는 딱 보이네요. 아, 그죠? 얼어 있으니까. 사실은 얘네들은 오롯이를 해도 먹을 게 없어요. 반마리 분량입니다. 그냥 작은 등푸른 생선 맛이에요. 꽁치나 날치나 뭐 아지나 등푸른 흰색은 비슷해요. 얘네들은 냉동 회입니다. 참돔, 숭어, 잿방어, 흑점줄 전갱이, 잿방어랑 흑점줄 전갱이. 구매하시는 층을 보면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많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사실 지방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이런 횟감을 편하게 드실 수가 없다 보니까 흑점줄 전갱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량진 쪽에는 많지만 지방 중부 지역만 가도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드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온라인 판매를 다시 시작하려고 해동하는 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냉장고에 넣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다음날까지 한 24시간 전에 해갖고 자연스럽게 해동하는 게 가장 좋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느긋하진 않잖아요. 지금 나는 회를 먹고 싶은데 언제 내일까지 기다려요. 미온수 온라인 판매할 때도 항상 권장했던 게 뭐 30, 40도에서 그냥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빨리 해동을 해서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분에서 20분 후에 이제 오면 될 것 같아요. 15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얇은 애들은 다 녹았고 얘네들은 아직 안 녹았거든요. 이게 빠르게 좀 따뜻한 물에다 해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당연히 해동을 하면 수분이 나와요. 그래서 완전하게 해동을 하면 수분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물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해동이 덜 된 상태에서 플레이팅을 하는 사이에 다 해동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해동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겉에는 빨리 녹았지만 안쪽에는 천천히 녹기 때문에 수분도 덜 나오고 더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해동보다 살짝 덜 해동하는 상태에서 드시는 걸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걸 구매하시는 분들도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무조건 전날에 냉장고, 그렇지 않다면 찬물. 얘는 심화하지. 흑점줄 전갱이. 이 생선은 뭐죠? 얘는 숭어. 임금님이 가장 좋아했다는. 근데 어떤 임금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임금님 최애템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거는 하루 정도만 숙성을 해요. 과하게 숙성하는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최대한 호불호가 없는 쪽으로 선택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얘는 7일 정도 제가 숙성하고서 얼린 건데
해동된 데는 좀 더 붉은색이고 해동 안 된 데는 좀 색깔이 다르죠. 이거 냉동이잖아요. 아직 다 안 녹기는데 냉동이고 제 생물. 사실 얘도 지금 숙성을 얼마 못했어요. 그래서 색이 되게 하얗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식감은 조금 더 좋지만 이제 향은 대신 줄겠죠. 생물 숙성 좀 덜한. 네, 덜한 버전. 냉동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상태에서 얼리지 않고 다음날 택배를 간다고 치면 얘보다 더 물러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냉동을 해서 가면 해동을 해도 품질에 저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저희가 택배를 해서 가는 그 컨디션보다는 좋기 때문에 블라스트 프리저라고 바람이 막 불면서 빨리 얼려주는 제품이에요. 요거를 키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 45도까지 내려가는데 한 30분이면 내려가요. 여기 바람이 막 불면서 쏴주기 때문에 훨씬 빨리 어는 거죠. 얼마짜리예요 이거 하나가? 신품 기준 880만 원. 급속 냉동을 할 때 좋은 효율을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근처로 이전을 했어요. 손님들도 이제 너무 북적거리는 데서 좁게 드시니까 막 지나다니면서 부딪히고 불편하신 게 많아서 홀이 한 2.5배 정도 넓어졌는데 좌석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투자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깨끗한 업장을 운영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도 있으셨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깔끔하게 저희가 다 세팅해서 시작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도마도 좋은 걸로 좀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알코올입니다. 먹어도 되는 그 알코올. 근데 알코올을 하면 타지 않기 때문에 소독하면 좋습니다. 이거 옛날에 분당구청에서 저 우수사례로 막 저희가 처음에 이제 분당에서 덮밥집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도마 청소를 어떻게 하냐 보여달라라고 해갖고 식품위생과 같은 데서 공무원 담당 공무원한테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칭찬받았습니다. 도마 청소의 정석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도마예요?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일본 편백인데요. 그쪽 얘기로는 300살 이상 된 나무로만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만들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은 무한 오마카세 메뉴를 만들고 있어요. 대포한치, 농어, 광어, 잿방어, 참돔, 숭어. 하얀 건 와사비고요. 무한리필이지만 처음에는 많이 드리지 않아요. 사실 많이 드리면 저희는 되게 편하거든요. 리필 텀이 짧잖아요. 저희 집은 원하는 것만 다 드실 수 있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참치만 20피스, 30피스씩 이렇게 시키시는 분들도 계세요. 딴 거 드시다가 배가 불러갖고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불편해도 자유롭게 좀 편하게 리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리필 들어온 거예요? 네, 리필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10피스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갑니다. 게장, 새우장. 저희 집의 인기 메뉴인 미니 치킨입니다. 저것도 무한리필이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을 시키려고요. 치킨집 하면 대박날 맛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맛있어요. 하지만 드실수록 손해라는 건 잊지 마세요. 이번 메뉴는 갈아서 먹는 카이센동이라서 대포한치 같은 경우에는 채를 썰고 한 번만 더 요 정도만 해서 식감을 살려주고 연어도 이 앞에 거는 조각을 내지만 얘네들은 다져줄 거예요. 사실 참치만 하면 좀 느끼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연어알을 이렇게 뿌려주고요. 플레이팅용으로 파를 조금 더 올리고 마지막으로 김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연어알이 약간의 그 쌉싸름한 맛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벼서 드실 때 참치의 기름기랑 그런 고소함이 같이 섞여서 기분 좋은 연어알의 맛만 있고 그 씁쓸한 맛 같은 게 없어서 연어알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호불호 없이 그나마 드실 수 있는 그런 메뉴예요. 가격은 얼마인가요? 저희가 오토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22,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도로동을 드시다가 금태육수를 항상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차즈케로 드셔도 됩니다. 색깔이 이미지로 찍기에는 입맛을 당기는 그런 색깔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생선탕이죠.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되게 좋아지겠다. 점심 먹고 오차즈케 먹고 배 따뜻하게 하고 가서 속 편하게 가는 그런 느낌?
얘는 초밥. 이게 한 피스라고요? 제가 작게 자르는 법을 몰라요. 진짜로. 아, 작게 자르는 거 너무 어려워요. 저희 참치도 좀 크게 드려요. 아르헨티나 홍새우입니다. 홍새우 중에 이제 제일 큰 사이즈. 크죠, 확실히. 가리비 관자까지 하면 10피스. 일단 생물초밥은 다 만들어졌고요. 냉동초밥을 이제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좀 했어요. 이름은 렌지땡 숙성초밥. 광어, 참돔, 숭어, 대포한치, 연어. 이게 농어인 것 같아요. 네, 테스트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9피스 일단 했습니다. 그럼 원래 몇 피스예요? 원래 10피스. 제빵어랑 심화지가 들어가야 돼요. 전자레인지에다 이제 해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0W짜리이기 때문에 1분씩 2번 할 거예요. 700W짜리에서 1분에 2번 하고 한 10초, 20초 더 하면 되니까. 바로 먹으려면? 네네. 1분 한 다음에 상온에서 한 10분만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면 이렇게 해동이 됩니다. 보통 초밥은 그냥 동네에서 바로 저어준 거를 맛있어 하잖아요. 네. 사장님께서도 아실 텐데 네. 왜 개발하셨는지. 한예로 충북 보은이에요, 고향이. 초밥집이 한 집이 있는데 문 여는 날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웨이팅하기 힘들고 대부분 문 닫는 날이 많아요. 드시고 싶어도 항상 드실 수가 없는 그런 조건에 계신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수요가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똑같은데 진짜로? 네.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아예 모를 것 같아요. 진짜로. 여기도 보시면 밥에 힘을 주면 오, 찰기랑 고슬고슬하네요. 그렇죠? 사실은 개발한 게 아니라 일본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냉동 자판기에서 팔아서 이제 전자레인지 데워 먹는 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도 만들었죠. 저희 집이랑 똑같은 맛의 그 초밥을 제공한다기보다 그래도 웬만한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는 냉동 초밥을 만드는 게 일단 목표예요. 굳이 냉동을 왜 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신선한 애들도 많은데 예를 들면 그거죠. 제철이 지나고 양식이 안 나오는 시기에도 저희가 나중에 뭐 자본력이 되든 공간의 여유가 생기든 하면 저희 가게에서는 한여름에도 겨울 대방어를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초밥 같은 경우에는 좀 밥을 신경을 쓰고 싶어서 밥솥 중에 이제 제일 좋은 것도 이제 구매를 했고 종류가 많아요. 다 돼요. 좀 더 좋은 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상업용은 고압이 아니기 때문에 무압 밥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업소용은. 근데 얘는 이제 고압도 되고 무압도 되기 때문에 제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원하는 밥을 좀 쓸 일이 있어요. 사실 이번 매장의 가장 큰 자랑은 주방에도 에어컨이 있다는 겁니다. 손님들한테 나갈 음식이 막 더워서 땀을 흘려서 혹시 땀이라도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고성능으로 달았습니다. 한여름에도 잘 버틸 수 있게. 저희 라면이 좀 바뀌었어요. 도쿄에 이제 긴자 카가리라는 그 미슐랭 원스타에 가서 라면을 먹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짠 라면을 싫어해서 일본 라면을 되게 안 좋아했는데 되게 고급스러우면서도 풍미도 좋고 짜지도 않고 나도 이런 라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바꿨습니다. 이건 시오타레입니다. 소금물이죠, 소금물. 이건 닭기름입니다. 닭기름? 네네네. 시금치는 그래도 아직까지 넣어주고 있고 거기는 닭가슴살인데 저는 돼지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삼겹 차슈를 넣는 것만 빼고는 고구마, 연콘, 진한 닭육수에 정갈하게 깔끔한 간을 주고 파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담백하고 진한데 짜진 않고 아마 그런 스타일의 라면을 좋아하시면 저희 집 라면이 매력이 있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제품에는 달걀은 없어요. 왜냐하면 달걀은 얼렸다가 아무래도 녹이면 좀 식감이 달라지기 때문에